한참을 얼마 전까지 한동안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말로 이렇게 한번 어떤 정리를 해보다가 이번 하루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제 24시간은 죽음의 반대가 삶인데 그 삶의 요소 중에서 셈이랄까, 셈? 그러니까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셈은 그냥 셈 솟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죽음의 대척점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자라고 하루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6번째를 이제 찍게 됩니다. 마지막에 좀 길게 찍을까 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메모리가 4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것보다는 짧게 찍겠네요. 이걸 찍게 된 그 이유는 이제 24시간 전 그 상황에 이제 심신이 지치고 괴롭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것보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이렇게 진행해 올 때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그 얘기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정도에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제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이렇게 그 공개로 이렇게 남기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어제 도망갈 곳도 없고 막 어떤 그 피해 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때 소망이나 희망이나 내적인 힘 이거에 대해서 하루를 몰입해서 한번 노동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극복해내자.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 중 하나가 다음 치료가 사실상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의사 얘기대로 기존에 했던 약물 치료 이상의 다른 길이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뭐가 되는 그런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수술은 제가 거부를 할 것이고 수술은 일시적인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평생 돈도 많이 들고 평생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는 많지 않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제가 이 질환의 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좋은 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아니다. 갈 때 어쨌든 무조건 희망을 한 줄기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사조차도 절레절레 할 이 시기에 나는 희망 100%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봤을 때 그것은 결국은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섭리의 한 조각이 분명히 내 안에 가장 깊은 어떤 곳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믿음 거기로부터 욕망 탐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 식색에서부터 제욕, 명예욕, 그리고 뭐 자아실현의 욕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냥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탐험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하루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24시간 전보다는
마음적으로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고,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할 말을 이제 전체적인 줄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총정리이자 사실은 이게 그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와 섭리의 관계, 그리고 희망,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뭐 베단타라든지 뭐 그노시스 이거 얘기했던 그것처럼, 아니 그것처럼 이 정도 표현이 낫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 기본적으로 죽으면 스타더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적 반실제론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는 욕망, 또 여러 계열의 욕망 중에서 내가 몰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제 두 번째 시간인가 킹크랩 그거 얘기했었나?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50년 동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엇나가지 않으면서 한 방향으로 쫙 가야죠. 기쁘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것도 좀 남겨놓고,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는 이제 내 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남겨놨더라고. 근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또 쓰여버리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큰 길 쪽으로 한번 가볼까? 요즘에 거의 못 걷고, 요즘에 거의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는 나름 빡세게 예전에 뭐 시리즈로 막 여러 가지 철학이나 뭐 신학이나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술술 풀려서 잘 안 나와요. 지금 그래도 마음이 산란한 상태고, 며칠 후 그게 너무 이제 저희가 되니까는 내일 머리를 자를까 말까 지금 그것도 생각 중이고, 어차피 다 잘라봤자 치료 못 받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한번 쫙 다듬을까 생각도 하고,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건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은 욕망? 그건 이제 없겠지. 근데 그 욕망, 내 안에도 다양한 웅성거림이 있고, 살짝 삐끗하면은 엄청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서 완전 철저하게 봉쇄하고자 했던 오리게네스, 기독교의 왕필, 스스로 거세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아벨라르, 둘 다 이제 위대한 기독교의 성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됐건 아니면은 피노자가 됐건 둘레즈가 됐건, 이 사람들이 조금 달리 보려고 했던 것처럼 같은 관점은 아니라도, 저도 이제 내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생의 욕망이나 어떤 안에서 드는 것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뒤끝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뒤끝이 없는 것, 이생유장전. 두 개의 별똥별이, 두 쌍의 별똥별이 찌릿하는 것, 이런 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파란 하늘, 그리고 초록 봄의 향. 그리고 그때는 저도 20살. 그리고 그때 뭐 이제 어떤 교감, 그때는 미처 몰랐던,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알고, 그렇다면은 이런 방향에 나를 이제 이런 방향을 향해야 된다 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했으나, 또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 쳇바퀴를 돌다가 난치성 희귀병으로 이제 젊음은 점점 이 작은 조각이 더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자꾸만 포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희망, 이 한 조각을 100% 잡고 100% 던지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나는 이제 지금 밤인데도 되게 밝네. 어쨌든 내 핸드폰 상으로는 이게,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모니터링 해보면 깜깜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달이 지금 여기 동그랗게 요즘에 떠 있죠. 요즘에 달 같지? 반달에서 조금 더 커지는 달이네. 근데 그 힘이 섭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지. 식색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예욕, 제욕, 자아실현의 욕구, 그게 다 신경과학적으로 계속 그 어떤 쳇바퀴 사이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나와서 늘 일정 분, 거의 매 순간 반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죠. 가끔씩 드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가끔씩 드는 것을 나름 체화를 하고, 나름 자신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억지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안에서 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욕망을 다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밟아보자면은, 지금도 이제 그거 조금 더 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되게 이제 킹크랩인지를 먹고, 킹크랩 같아. 살이 완전히 통통하게 이렇게 있더라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색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색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나 다른 여타의 동물들, 식물들, 이게 엄청나게 강렬한 욕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개체적 보존보다 더 강렬한 욕구로 종종 터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지저분한 방향으로 가면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저는 타고난 그런 욕망이 계열화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욕이라든지 명예욕 이쪽은 별로 내가 막 사회적으로 막 그게 별로 없었어, 예전부터. 근데 필요한 만큼의 물욕은 되게 필요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구나. 아유, 내가 좀 더 벌어 놓을 걸. 그러면은 이사 안 오고도 병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살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느끼냐면은 친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뭐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아, 내 안에도 있어. 그 계열화의 큰 부피는 아니라고 해도 다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도 있지. 난 지금 수면욕 때문에 미치겠어. 잠을 잘못 자니까. 근데 그거를 메타적으로 끌고 가는 가장 깊은 곳에 자아실현이랑 닿아있는 그건 뭔가 저는 이제 교감, 꿈에서도 이제 교감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욕망에서도 교감이 남는 거지. 교감이 깊고 지저분한 그런 욕망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별똥별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남는, 이제 몸이 회복이 된다면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근데 일단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나이가 막 차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늘 움츠려들고 포기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갈 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생규장전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것은 살면서 한번 찾아오면 정말 축복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결혼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혼율도 높아지고, 요즘에 뭐 점점 더 한 2, 30년 전부터 엄청 높아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그죠? 근데 제가 늘 엄마 아빠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포근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감, 두 분의 아주 깊은 교감, 서로에 대한 무한 신뢰. 싸움도 엄청 많았고, 저 어렸을 때.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두 분은 교감이 있어. 저는 이제 지금 내 주위, 가족, 그리고 주위와 교감 하면서 살아가면은 충분해. 충분하지만은 가능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두 개의 별이 탁 찌릿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모든 의미를 다 두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욕망이 없냐?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게 조직화해 나가는 거지, 이제. 저는 그런 별똥별의 느낌, 눈과 눈이 참 아름다운 순간이지. 그런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겪고 세상에 이제 가는 걸로도 사실은 만족을 하고, 혹 내가 회복이 돼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가정을 한번 이루고, 어렵더라도 내가 낳은 다음에 잘 관리를 해서 100살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60여 세까지는 일을 하고, 원래 하던 일이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책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나 그 이후에 번역 그런 경험이 조금 있고 하니까. 근데 출판 시장이 또 옛날이랑 달라져가지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런 것, 내가 진짜 은퇴하고 나서 전문 유튜버가 될까, 그런 생각도 이제 막 진짜로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지금 전문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은퇴 후에는 혹시 할지도 모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할지도 모릅니다.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핫한 할아버지 유튜버가 되죠. 저는 이제 노력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마음 먹으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제 낚시나 아니면은 가짜 뉴스나 이런 거 없이도 하려면은 노력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그만 유튜버인데 시간이 엄청 나와요. 시간이 뭐 보통 저처럼,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600 정도 되나? 근데 그런 경우에 4,000시간도 못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서 시간을 채우려고 거의 의미 없는 어떤 그 시간 채우기용 컨텐츠나 이런 실방이나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마음 먹고 구독자 수 증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은 이미 시간은 그런 네 자리대 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돼서 진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딱 하면은 과도한 편집 이런 거 아니어도 이제 하려면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식을 길러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되면 이 플랫폼이나 뭐 이러면 세상이 또다시 바뀌었겠지. 거기에 맞게 또 해야겠죠. 대신에 이제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읽는 힘이나 이런 것들 늘 키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욕망,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후를 의미 있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욕망을 24시간 동안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워서 생각하다 나와서 찍고, 누워서 생각하다 나와서 찍고, 마치 이제 저번 겨울이라든지 저저번 겨울에도 이제 많이 그랬죠. 생각해보면은 여러 그 치료 기간 중에 겨울 기간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해. 이 추운데 왜 그럴까? 일정상으로는 각각이 다 다른 일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약이 없는 일정이고, 저번에는 뭐 늘 이제 뭐 위험한 일정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야겠네. 저는 이제 그 삶의 힘, 이것을 자연스러운 욕망, 거기에서 이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곳으로 번지거나 어떤 곳으로 뭔가 변형이 되고, 변태 이렇게 되는 것, 이건 성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력이나 권력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무시무시한 그 아비규환의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계속해서 단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단조를 하고 있는 거지, 메타적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를 했을 때, 마왕의 노래처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처먹도록 뭐 그걸 몰라? 뭐 그 있잖아요, 노댄스 때 윤상이랑 같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난 그 생명체로서 가장 나한테 뜻깊고 설레고, 이 우주도 이게, 이 우주의 그 생동감도 얼마나 설레는 일이야. 근데 그 안에서 그거랑 바로 직결되는 그 부분은 눈빛과 눈빛, 그거였고.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충분하기 위한 그 준비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복이 된다면은, 회복이 돼도 그런 경우는 진짜 일생에서 한 번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아왔던 그게 저에게 아주 한편으로 거기서 배우는 걸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그 사람의 성정이 그렇게 타고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떨 때 되게 사납거든요. 중학교 별명이 냉혈인간, 무려 냉혈인간.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했던, 너 24살이에요. 그 비슷한 그 친구랑, 그 친구도 중학교 때 유명했거든요. 걔는 별명이 뭐였을까 모르겠네. 저는 중학교 때 냉혈인간. 다른 중학교를 다녔는데 서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중학교 때 짱도 아니고, 걔는 짱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걔랑 만나면, 걔랑 예전에, 지금 안 만나요. 저는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만나요, 그냥. 걔는 깡패가 됐으니까. 근데, 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 바닥 깊숙한 데가 여러 가지 성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깡다구 있는 그런 성정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좀 정중하죠. 예의 바르고. 근데 상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제 경우가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근데 제 그 친구, 어수룩한 그 교사 친구, 그 친구는 저랑 다른 듯 하지만 어수룩하지만 진짜 필요한 데에서 어필하는 그 수위가 저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가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방향. 그 방향은 나한테는 그 소중한 교감, 그리고 나한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희망으로 그래도 100% 그냥 끌고 가야 되겠다.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다시 별빛이 반짝이는 그런 인연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없다고 해도 저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있다면은 거기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있고 없고의 그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삶의 이 어떤 방향이나 아니 이 욕망의 방향. 왜냐면은 이미 그렇게 되고 그런 교감만으로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얘기가 즉각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오갈 수 있는 어떤 신뢰나 그 희열, 설렘. 근데 그런 데에 만약에 일상을 던질 수 있고, 내가 막 이제 막 60, 70, 80이 돼가지고 끙끙대면서 이제 자식도 양육하고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죠. 그런 데로 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아마 섭리가 그걸 해주려면 오래 좀 해주쇼. 오래 넘어가면 이제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내가 용기가 너무 안 나잖아. 포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올해 정도 되면은 아직 몇 년 쓸만할 때 그리고 관리 잘하고 스스로
이게 마지막 편이 좀 이상하네. 마지막 편이 약간 일기 같기도 하고 뭐 좀 그 이전이랑 조금 결이 좀 막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일관적인 것 같아요. 다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에 대해서. 나는 내 욕망 중에서 가장 자연 섭리에 가까운 의미 있는 것을 왜 의미 있는지 그거는 설명하라면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보세요. 충분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미 끝난 거죠. 저 경비 아저씨께서 그 얘기를 해서 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분이 어떤 지금 경비 아저씨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어떤 경비 아저씨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주저저리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늘 어떤 기도 또 쾌광만족 또 메타인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발버둥 이런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나 또 템포, 아까 말했던 저는 불친절한 경비 아저씨한테는 서로 인사 안 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근데 전 친절한 분한테는 먼저 인사하고 하죠. 지금은 제가 이걸 찍느라고 좀 뒤늦게 인사를 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거 이제 제가 좀만 더 나이 들면은 성격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도 성격이 굉장히 불과 같은 막 그러셨는데 언제쯤부턴가 한 50 넘고 나서부터 조금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더라고요. 딱 아니다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얘기하고, 왜냐면은 몸이 이미 달라지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해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더 바뀌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내가 놀랐던 게 내가 20살 때 우리 아빠는 거의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제 나이잖아요 그때. 근데 저보다 힘이 더 좋았어요. 뭐 이렇게 옮기고 할 때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 50대 60대 그 사이가 되면서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암 때문에 체중이 엄청 빠지셨거든요. 원래 저하고 거의 체형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 몸무게도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5kg 이상 빠지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저씨 저 옛날 구멍가게들 있죠. 구멍가게 제가 20살 때 이렇게 가면은 젊을 때 좀 노셨나봐. 제가 20살 때 뭐 20살처럼 보이나요? 막 장발에 막 수염 나고 막 이렇게 하고 담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해도 막 굉장히 경계하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던 어떤 아저씨가 그 구멍가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른 사범대를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물리학 그 공부하러 가는 코스에 있는 그 구멍가게를 못 가다가 학교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천호동 살 때 그러니까는 그 20살에서 다시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흰머리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쪽 길을 가면서 담배 하나 평소랑 똑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긴 머리에 수염이 아니라 깔끔한 머리에 면도 잘한 이제 중년의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펄펄 하나랑 라이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지. 평소랑 똑같이. 근데 이 아저씨가 펄펄은 주는데 라이터가 그때 때마침 못 썼던 모양이야. 평소 같으면은 그 예전에 뭐 굉장히 막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 보면 이 체형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자기 라이터를 붙여주더라고 나한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도 바뀌는 거지. 저도 더 유해져야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몸도 잘 못 가누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타고난 성정이야 이것도. 하여튼 이게 뭐 정의롭고 이런 걸 떠나서 그 템퍼가 있는 거지. 템퍼. 그래서 이게 경우 없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러는. 마지막이 좀 이상하네.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섭리에 연결되는 이생규장 전의 그거를 100% 믿겠습니다. 100% 믿고 이번 치료 때 어떤 계기가 됐건 계기가 안 돼도 내가 길을 만들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계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떤 외부의 충격 뭐가 오면은 힘들고 막 이랬는데 하루를 한번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자. 의료에서 안 되면 내가 만들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